청약 경쟁률이 이제 차별적으로 국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양극화를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일단 서울 도심이나 6대 광역시의 어떤 핵심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분양가도 좀 관건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인 빅데이터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을 넘어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요?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자료에 의하면요, 12월 말부로 6만 8천 가구입니다. 한 달마다 지금 1만 호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마 1월 달에는 7만을 넘어서 8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증가가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추세는 좀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를 좀 기다린 건설 현장들이 분양을 좀 지연한 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부터 3월 이때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수도권이나 지방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좀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차별적으로 국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양극화를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일단 서울 도심이나 6대 광역시의 어떤 핵심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분양가도 좀 관건이 됩니다. 분양 가격이 요즘 하락 추세다 보니까 물론 정부 대책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는 있지만 아직도 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군중 심리가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 그때 기준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 현장들은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 가격을 좀 조정한 현장들은 긍정적이고 좀 완판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어떤 사업성 문제 때문에 예전에 분양 가격을 고수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미분양의 안 좋은 결과들이 전국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상반기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만 가구는 그냥 넘을 것 같고요. 잘하면 뭐 12만, 13만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는 앞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대두될 겁니다. 네. 지금 솔직히 최근 네. 몇 년 사이에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오르다가 패닉바이 네. 이런 거를 불러왔다가 이제는 패닉 셀링이잖아요, 거의. 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전부터 가격이 이미 꼭지에 왔다라고 저 혼자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미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덕분에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금리가 결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5%인데 대출 금리를 계산해서 어느 금액을 샀을 때 만약에 300이 부담이 된다 한 달에 생활비 빼고 이제 여유가 돼야지 투자하거나 실수요로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2배로 오르면은 6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할 수 없잖아요. 생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미 예측이 됐었고 2019년도에 이미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노무현 정부 때를 이미 돌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이제 미친 집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위 주택의 어떤 가격의 주택을 중위 평균 소득의 이제 소비자가 매입을 했을 때 그 수치가 100이면은 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가 되는데 2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50%잖아요. 50%가 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어떤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3년 전에 데이터가 나왔었고 가격 임계점이 나왔다는 신호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거래량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때도 뭐 신고가하고 데이터는 상승으로 떴지만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 서울의 경우에 월 아파트 거래량이 16년, 17년간을 평균을 내보면 한 6,1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3, 4천 건은 돼야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갑자기 이제 연초부터 4,000대로 줄더니 3,000대, 2,000대 여러분이 아시는 갑자기라고 느끼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1,00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뒤늦게 나타났다 보시겠지만 실제로 3년 전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금리가 인상될 거는 또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미국이 코로나 때 재정 확충을 너무 많이 썼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풀렸던 양적 완화 대책을 갖다가 긴축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정책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버블과 유동성이 더 확산되니까 거품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미 미국 정부는 작년 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들을 많이 시장에 보냈고 물가 인상이 터지니까 그때서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이고 이 현상은 제가 볼 때 올 한 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으로 정부에서도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정부가 떠안는 게 맞는 건지. 일단 국민 정서나 일반 수요자 입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전 세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한쪽에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위기가 터지면 부도가 나지 않을 현장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던진 해안인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98년 IMF 위기 때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미분양이 나고 도산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도산이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금융기관까지 도산하게 되면 또 국민경제에 또 시스템이 좀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일정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미분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2008년 경우에는요, 터지고 나서 1년 만에 종합건설업이 한 117군데, 그리고 전문건설업이 한 240곳 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금융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정부가 지원을 났었죠. 근데 요즘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예전 정부는 가이드가 명확했습니다. 만약에 100원짜리 분양가를 가진 건설회사의 주택인데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100원에 사주면 그건 당연히 특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혜라는 인식을 정부가 이번에 심어준 겁니다. 작년 12월에 도봉구에 있는 수육한타빌, 서울 미분양의 어떤 대표적인 첫 신호탄이었는데 불과 12월 13일 전까지만 해도 할인 분양을 하는데 다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장 논리에서 시장이 좀 하락이다 보니까 좀 더 하락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그거를 15% 할인 분양, 팔고 있는 가격에 그냥 다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매를 맞게 됐죠. 또 그 근처에 강동구에 또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철역 근처에요. 비슷한 입지에 주택을 또 매입을 했는데 LH가 그것도 또 비싸게 샀습니다. 그냥 뭐 할인도 아니고 A라는 대상이 신축인데 B라는 대상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똑같은 입지, 전철역에서 거리도 똑같고 건물의 그 형태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쪽은 3억 2천에서 5천 평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축 기존 대상은 이제 2억 4천에서 5천 최고가, 저렴하면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의 목적은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물량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은 3억 5천짜리를 10개 사는 것보다 2억 5천짜리를 10몇 개를 더 사는 게 국가 정책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걸 또 이제 비싼 걸 사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왜 내 세금을 가지고 왜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고 건설사의 손해를 내가 대신 내야 되냐는 어떤 불만이 당연히 터져나오겠죠.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을 가려서 미분양 매입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건설사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좀 안정성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시스템도 문제가 없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사서 많이 활용한다면 또 도움이 되겠죠. 심리적으로 지금 반짝이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다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말하는 뭐 더블 딥까지는 아니지만 미니 더블 딥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